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구 황금동 노래방에서 알바할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당시 저는 21살이었고 여행을 좋아해 20살부터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대구 수성구 중동이나 황금동에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 이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노래방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방은 일반 노래방이 아니라 술도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동네가 단란주점이 많은 곳이라 전에 일하던 동생과 인수인계 기간 동안 같이 일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문제없이 일했습니다. 노래방이 오래되어 손님이 많지 않아 일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죠. 하지만 유독 3번 방만 지날 때마다 누군가 저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래방 구조가 3번 방을 지나야 화장실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출근해 가게를 열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니 동생이 와서 생일이라 친구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말씀드려 시간과 술을 조금 넣어주기로 했죠. 몇 시간 일하고 나서 3테이블에 손님이 갑자기 빠지자 테이블 청소를 마치고 동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3번 방에 있었습니다. 노래방 문은 밖에서 안이 보이도록 작은 원형 유리가 있습니다. 문틈으로 동생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려는 순간 동생 맞은편에 한 여자가 앉아서 동생을 째려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분위기로 봐서는 저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냥 지나쳐 나왔습니다. 30분쯤 지나 동생이 방에서 나와 카운터로 왔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여자친구는 왔는데 친구들은 언제 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놀란 표정으로 여자친구라니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들어왔다면 카운터에 있던 제가 봤어야 했는데 들어온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계속해서 저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했고 저는 무슨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잠깐 본 것이었다면 잘못 보았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서서 동생과 여자를 확인했고 상황을 명확히 보았기 때문에 믿기 어려웠습니다. 놀라서 동생과 함께 3번 방으로 달려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장실과 다른 방을 모두 뒤져도 그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3번 방 쪽을 바라보기조차 힘들었고 그 뒤로도 그만두고 싶었지만 생계 때문에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해 그만두게 되었죠. 계속 일하면서 시간이 지나자 저는 그 노래방의 이상한 분위기에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는 그 상황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 귀신인 귀순이라고 부르며 가볍게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노래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쓸고 닦고 화장실 청소까지 마친 뒤 환기를 위해 방과 화장실 문을 모두 열어놓고 귀순이에게 인사를 하고 차단기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물이 내려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다시 차단기를 올리고 확인해보니 화장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변기 위에는 제가 청소하며 뿌려둔 물기조차 마른 상태로 깨끗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머리가 멍해지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무서움을 넘어선 공포를 느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를 듣고 확인했을 때 아무도 없다는 것이 그렇게 섬뜩할 수 없었습니다. 신속하게 가게를 나와 옆 가게의 웨이터와 함께 다시 들어가 차단기를 내리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걸어가면서 옆 가게의 웨이터에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7년 전 저희 가게 바로 밑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거기에서 살던 가족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귀신이 그때의 희생자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사장님께 집안 사정으로 인해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고 3번 방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곳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옥상. 나는 매일 혼자입니다. 누나는 고등학생이라서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 갔다가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옵니다. 그날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임에 갔습니다. 나는 그날따라 밖에 나가기가 너무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혼자 남겨진 채로 열심히 컴퓨터를 했습니다. 오후 8시가 조금 넘어서야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근처가 시끄러워서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이 근처에는 일산 해수욕장이 있어서 가끔씩 밤에 폭죽도 터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너무 조용했습니다.
우리 집은 2층입니다. 내 컴퓨터 옆에 침대가 있고 컴퓨터를 하다가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바로 밖에 보이는 큰 창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더워서 문을 열어두고 방충망만 해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집 구조가 조금 특이해서 거실에서 바로 옆은 부모님 방이고 짧은 계단이 있는데 거기로 한 4걸음만 올라가면 지형이 조금 높아진 내 방이 나옵니다. 들어가기 전 다락방이 있는데 거기는 넓어서 우리 누나 방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냥 옆집 아주머니가 빨래를 걸러 왔나 생각해서 그냥 무시하고 피파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다시 무엇인가가 휙 지나갔습니다. 그때도 옆에서 누군가 휙 지나가는 느낌이 왔지만 피파에 너무 열중한지라 무시하고 계속 피파를 했습니다. 평소에 지는 걸 싫어하는 나는 게임할 때는 그 게임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르면 절대로 대답도 안 하고 하는 성격입니다. 또 몇 분 안 되어 누가 휙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신경 안 쓰고 계속 피파를 했습니다. 또 아주머니가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한 2에서 3분 간격으로 계속 5번씩이나 반복했습니다. 나는 마침 게임이 끝나고 기지개를 펴는데 이상한 검은 물체가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무서워서 바로 밖으로 나가 조심조심 다가가서 TV를 켜고 집에 있는 불이란 불은 다 켜고 TV 소리도 최대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내 방으로 가서 문을 다 열어놓고 음악도 틀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또 무엇인가가 휙휙 하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건 TV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이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주인공 같은 사람들은 무조건 그 이상한 물체 같은 것에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그 물체를 따라갑니다. 나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왜 따라가냐면서 만약에 내가 저런 일이 있으면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무시하고 게임 같은 거라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엄마 방에 있는 후레쉬로 옥상으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다 올라올 때쯤에 고개를 들어 살짝 봤습니다. 그땐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1층 집 아주머니가 쓰러져 내 쪽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울먹거리며 정말 울면서 막 계단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뒤를 살짝 바라보면서 막 뛰다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내 앞에 주인집 아주머니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주인집 아주머니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울린다면서 뛰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려갔습니다. 소름이 온몸에 돋았습니다. 옥상에 있었던 그 1층 주인집 아주머니가 쓰러져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 참고로 1층에는 그 아주머니 한 분밖에 안 사십니다. 마침 누나가 오늘 학원에서 일찍 맞춰서 왔고 내가 누나에게 저기 위에 귀신이 있다고 막 울먹거리며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가봤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옥상에서 그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며칠간은 거실에서 잤습니다. 3번째 이야기, 계단을 조심해. 제가 살던 아파트에는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유독 백이동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은 한 여자분인데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고 이 아파트에서 7년 정도 살았습니다. 제 옆집 친구와 함께 그 현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몇 일간 잠을 못 잤습니다. 2번째 사례는 신문에도 짤막하게 나왔는데 어떤 신문인지는 잘 모릅니다. 역시 백이동인데요. 7층에서 부부싸움으로 부인이 나가면서 불을 지른 겁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건물 밖으로 던지셨고 아이들은 중환자실에 가게 되고 남자분은 그대로 사망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곳이 제 방에서 창문으로 보면 보이는 곳이에요. 정말 가깝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동안 전거실에서 잤습니다. 이외에도 죽은 분이 2분 계시지만 그 이야기는 패스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때 영어 수학 학원만 다녔는데 영어가 끝나면 수학인데 그날 제가 수학 시험 치고 한다고 거의 자정 가까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때 한창 빨간 마스크니 뭐니 하면서 떠들었는데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무섭더군요. 집에 오면서 나름대로 크게 노래를 부르며 오는데도 상가에 불이 다 꺼져 있고 한이 오싹했습니다. 아무튼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또 엘리베이터에서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단으로 가려니 계단에 불을 안 켜놓는 경우가 많아 계단으로 가려면 6층까지 어둠을 뚫고 가야 했습니다.
결국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는데 저희 집 들어가는 구조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옆은 벽이고 앞에 문 2개가 있습니다. 왼쪽이 저희 집이고 오른쪽은 그때 떨어지신 분 보러 같이 갔던 친구의 집입니다. 저희 집 앞에 또 문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닫혔고 하나는 열려 있어서 그리로 가면 계단입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저희 집 쪽으로 가는데 계단에 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힐끗 보니까 7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위에 여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는 겁니다. 머리가 굉장히 길어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 얼굴이 보이지 않더군요. 너무 무서워서 얼른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엄마 보고 빨리 나오라고 막 소리 질렀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황급히 다 잠그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놈의 호기심이 발동하더군요. 그래서 그 문에 구멍 뚫려 있는 거 아시죠?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는 작은 구멍 그리로 보고 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참고로 구멍으로는 문만 보이고 7층으로 가는 계단은 보이지 않고 5층으로 내려가는 계단만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안심하며 헛것을 봤나라는 생각으로 눈을 떼려는 순간 그 열린 문으로 그 여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랐고 그때 눈을 뗐어야 했는데 정말 어이없게도 흰 옷을 입었으니 집에 누가 죽었나? 그래서 우리 집에 장례식 오라고 온 7층 아주머니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계속 보고 있었는데 문 앞에 서서는 계속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은 그 여자의 눈이었습니다. 부릅뜬 채로 핏발이 선 그 눈을 보고 저는 튕겨나가듯이 뒤로 넘어졌고 얼른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절에 잘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이 할머니 밖에 귀신이 있어 좀 보내봐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놀라셔서 TV 보다 오시고 할머니는 저희 간곡한 부탁으로 염주를 챙기시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보시더니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두렵지만 다시 보니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 이후로 전 아직도 대낮이라도 계단은 혼자 못 다닙니다. 그런 저 때문에 지금은 1층 주택으로 이사 왔습니다. 아무튼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자국.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제가 옥탑방에 삽니다. 건물 옥상에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로 지어졌는데 그래서 그런지 비 오는 날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비 오는 소리가 다 들리곤 하더군요. 며칠 전에도 비가 많이 왔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날도 늦게까지 컴퓨터를 하다가 잠을 청했습니다. 비가 아주 미친 듯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너무 시끄러워서 귀를 막고 자려는데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비가 오다가 갑자기 확 그칠 때 그런데 곧장 다시 소리가 시작되더군요. 저는 또다시 귀를 막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좀 이상했습니다.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문에서 두두두하는 소리만 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무시하고 자려고 했지만 너무 시끄러워서 창문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창문을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있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불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 후 약 5분간 계속 소리가 나는 듯 싶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억세게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겨우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 앞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위가 눌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몸은 잘 움직였습니다. 저는 잠에서 깬 줄 알고 일어난 김에 화장실이나 가자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인은 고요했습니다. 그 사이 비가 멈췄는지. 하지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또 미친 듯이 소리가 나더군요. 전 또다시 비가 오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수많은 손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전 꿈이라고 생각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밥을 먹으려는데 창문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손가락으로 두들긴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엄마의 꿈. 평소처럼 친구들과 골목에서 노가리를 까며 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1시였는데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준호야, 오늘은 일찍 들어와라. 지금 어디냐? 지금 당장 들어와라. 평소에는 전화도 잘 하지 않으시는 데다가 기세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뭔 일이 있는가 보다 싶어 바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꿈을 꾸셨는데 꿈자리가 영 안 좋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꾸신 꿈은 엄마가 평소와 다름없이 잠을 자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옆을 보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꿈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옆을 보니 잠을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아버지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아버지가 중얼중얼 거리시더랍니다. 근데 그 중얼거리는 폼이나 표정이 도저히 산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좀 무서워서 뒤로 피해서는 말했습니다. 여보, 크게 말해봐.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음 주에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디를 같이 가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빙긋 웃으면서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가 이상해서 쫓아가 봤더니 누나 방에 들어가서 누나 귀를 만지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어이도 없고 화가 나서는 말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왜 자는 애 귀를 만지고 난리야? 얼른 나와. 아버지가 일어나서 자기 앞으로 걸어오는데 너무 무서워서 뒤로 물러나다가 잠을 깼습니다. 오늘 꿈은 엄마가 저와 같이 어디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엄마에게 와서는 자기가 지금 어디를 가야 하는데 돈을 3만 원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우리 집에 밥 좀 시켜주고 이 핸드폰 좀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고 가만히 있는데 제가 어디 작은 통로라고 해야 하나 문이라고 해야 하나 이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아무튼 어디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막 울더랍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울지 않았던 정도로 눈물이 없는 편이라서 엄마가 이상해서 야 너 왜 우냐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막 울면서도 아니에요 이러더랍니다. 엄마는 너무 이상해서 계속 다그쳤더니 제가 울면서 엄마가 이상해요 막 그러더랍니다. 엄마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엄마, 즉 외할머니를 가리켜 얘기하는 줄 알고 너무 놀라서 외할머니에게 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핸드폰이 안 터지더군요. 막 울면서 계속 전화를 했더니 간신히 전화가 되어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기 반대편에서 누나 목소리로 똑같이 엄마 무슨 말이라도 해봐. 마치 메아리 치듯이 울려서 너무 놀라서 여기서 잠에서 깨셨다고 합니다. 꿈 이야기를 다 들은 저는 아무래도 이것이 엄마에게 안 좋은 꿈이라 싶어서 다음 주는 절대 부탁 같은 것을 받지 말고 묵주와 성수 같은 것을 챙겨가지고 다니라고 당부했습니다. 엄마도 느낌이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그 일이 있은 지 한 5일 정도 지났을 때 친한 동료 선생님한테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출장을 가는데 자기 아이를 좀 유치원에서 데려다가 봐주면 안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꿈에 관한 일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묵주나 성수도 가지고 있었고 워낙 친한 선생님 부탁이라서 알았다고 하고 학교 마치고 유치원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좀 느낌이 안 좋아서 계속 묵주를 만지면서 기도문을 외우며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부딪히면서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핸드폰이 고장 나버렸습니다. 그 남자가 미안해하면서 제가 돈이 지금 없는데 괜찮으시면 저기 건너편에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아서 좀 사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따라가서 소정의 돈이나마 받으셨을 뿐이지만 왠지 꿈이 자꾸 떠올라서 괜찮다고 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가고 있는데 신호등에 사람들이 모여 있더군요. 아까 전에 마주쳤던 그 남자가 택시와 부딪혀서 사고가 나서 팔다리가 이상하게 꺾인 채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죽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최대한 빨리 빠져나왔습니다. 저희 엄마는 만약 그 남자를 따라갔으면 저 자리에 있었을 게 자신이라고 자주 얘기를 하시곤 합니다. 이게 예지몽인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인지 아니면 신께서 보호해 주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평소 이런 것은 잘 믿지 않지만 제 주위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믿게 되네요. 6번째 이야기, 귀신. 중학교 때는 학교가 오후 2시에서 4시 정도에 끝나면 친구들과 PC방에 가서 놀거나 집에 잠깐 들른 다음 6시까지 학원에 가서 10시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당시 중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 지수는 몸이 굉장히 허약해서 기가 약하고 환청이나 환상을 잘 보는 친구였습니다. 운동장을 4바퀴 정도만 뛰어도 입술이 파래지면서 거의 쓰러질 뻔하는 친구였고 생리통이 한 번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어머니 병원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지수와 학원도 같은 반이었고
학교에서도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지순의 집에서 놀다가 학원을 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에도 지순의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놀다가 학원을 같이 갔습니다. 학원에는 밤마다 교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실은 오른쪽 벽면이 모두 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아이들이 바깥을 보고 공상하지 못하도록 은색 종이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바깥이 어두운 저녁에 수업을 할 때면 교실의 모든 형태와 수업하는 아이들이 유리에 반사되어 거울처럼 비쳤습니다. 한창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수의 바로 뒤에 앉았는데 갑자기 지수가 자기 등 뒤 허공을 손으로 가로저으라고 쪽지를 보냈습니다. 얼굴은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하고 앞만 보더군요. 지수가 왜 그러는지 굉장히 의아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지만 제일 친했던 친구 지수의 말이니 그렇게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지수에게 왜 저에게 그런 것을 시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수가 오른쪽 벽면에 여자 둘이 자기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서 있는 게 보였다고, 가만 놔뒀으면 둘이서 자기 목을 조르려고 했다고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군요. 참 그때 느꼈던 소름이란. 그리고 그 친구가 당일날 집에서 또 무슨 일을 겪었다고 다음날 말해줬는데 그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지순의 집은 아파트인데 초인종이 달려 있어서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면 집에 있는 전화기 같은 것을 받아서 누가 왔는지 밖에 달린 카메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마침 가족들이 다들 늦게 오는 날이라 혼자 저녁에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와서 책상에서 조용히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열어놨던 창문에서 계속 고양이 우는 소리지만 아기 우는 소리에 더 가까운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더군요. 그래서 지순의 집이 2층이었기 때문에 창문 아래를 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그냥 넘기자고 하고 다시 숙제를 했는데 이번에도 계속 그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창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아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전화기 같이 생긴 것에 달린 카메라를 봤는데 아무도 없어서 나가지 않고 냅두고 다시 방으로 갔는데 또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역시 카메라에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가 장난치나 짜증난 나머지 밖에 나가보려고 문을 열었는데 조그맣고 얼굴이 시퍼런 아기 귀신이 옷가지 같은 것에 쌓인 채로 공중에 둥둥 떠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무것도 못하고 문만 닫고 신발장 앞에서 가족들이 올 때까지 무서워서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수는 귀신 같은 것을 많이 봤는데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감으면 뒤가 거꾸로 보이잖아요. 지수는 머리를 감으면 뒤에서 머리를 풀어헤친 사람이 자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일어나서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자기가 샴푸를 묻힌 채로 머리를 문지르고 있으면 한 손이 더 같이 문지르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다고 합니다. 7번째 이야기, 전생체험. 한참 인터넷에서 전생체험이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친구가 저에게 함께 전생체험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해보라고 했지만 그 친구는 혼자서는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할 수 없이 친구 집에 찾아갔습니다. 제 전생이 궁금하기도 했으니까요. 친구는 자신이 먼저 할 테니 이상해지면 저에게 흔들어 깨워달라고 했습니다. 동의하고 나서 친구는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막 소용돌이가 나오면서 나이든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앉아서는 집중이 잘 안 된다면서 침대에 누워서 소용돌이만 바라보며 한 10분 정도 있었나 봅니다. 그동안 할아버지 목소리로 팔다리가 무거워집니다라고 계속 반복하더군요. 제 친구는 어느새 깊이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전 심심해서 휴대폰을 꺼내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그 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후아하고 큰 한숨을 쉬더군요. 놀라서 물었더니 친구는 자신이 18세기 영국인이었고 산업혁명 시기에 흑인 노예와 사랑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둘은 나무 상자 속에 가두어져 바다로 보내졌고 결국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던 친구가 영국 산업혁명에 대해 상세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게 진짜 같았습니다. 저도 호기심이 생겨 친구의 권유에 따라 전생체험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 누워서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팔이 무거워집니다라는 말에 따라했습니다. 저도 어느새 잠에 빠져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일본식 건물 앞에서 인력거를 끄는 사람이었고
건물에는 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에서 사람을 기다리다 덩치 큰 사무라이를 태워 어딘가로 가던 중 어두움 속에서 끝없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타고 있던 사람이 저를 향해 일본어로 다급하게 말했고 저 앞에서 누군가가 뛰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점점 뚜렷해지더니 어깨에는 머리가 하나 더 달려있고 이목구비는 없이 흰 얼굴의 한쪽 귀에는 화살이 꽂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앞에서 멈춘 그 사람은 칼을 꺼내 제 다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서워 깨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꿈에서 깨어나 보니 친구와 그의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제 하체는 무척 따가웠고 이불을 걷어내니 온통 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생 체험은 절대 혼자서 하지 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